자, 이번 시간은 2단원 인구 이동에 대한 시간입니다. 자, 인구 이동은 전 세계적 또 우리나라의 인구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또 어떤 시기에 어떤 이동이 있었는지, 목적은 뭐였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게 지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도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세계는 어떻게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가 볼게요. 자, 인구 이동이라는 것은 어떤 인구가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인구가 다른 장소로 모여지는 현상, 옮겨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겠죠, 당연히? 옮겨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첫 번째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이유는 요인인데, 첫 번째가 배출 요인이고, 배출 요인은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싫은 이유. 여기 살기 싫어서 다른 지역으로 갈게. 이런 뜻이 되겠고, 흡인은 빨아당기는 거거든. 요거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좋은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흡인 요인이 많은 도시는 인구를 끌어들이고, 배출 요인이 많은 곳은 인구를 인구가 그 지역에서 다 이탈하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출 요인은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밀어내는 요인. 그래서 부정적인 요인을 고르면 돼. 부정적인 요인들이 다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낮은 임금, 열악한 주거 환경, 빈곤, 전쟁, 자연재해 등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쪽 지역을 다 뭐 하고 싶겠죠? 이탈하고 싶겠죠. 맞죠? 자, 두 번째, 흡인 요인은 인구를 끌어들이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인구를 머무르게 하는 요인이니까 무슨적 요소들이 많겠다? 긍정적 요소가 많겠다. 자, 여러분 나중에 경제적으로 풍부하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대도시들이 가지는 특징이 흡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높은 임금, 풍부한 일자리, 다양한 교육, 문화, 의료시설. 자, 내가 아픈데 우리 도시에는 병원이 큰 병원이 없어. 그럼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출 요인과 흡인 요인에 대해서 구분하는 내용을 먼저 봐둬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인구는 어떤 유형으로 이동을 하는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인데, 자, 범위는 우리나라 안에서 움직이면 국내 이동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국내 이동은 이사가 있겠죠, 이사. 자,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거는 국제 이동이죠. 근데 국제 이동은 크게 어떤 게 있을까? 여행 같은 게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머물러서 거기서 쭉 사는 걸 보고 이민이라 부르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고, 동기, 자발적 이동, 강제적 이동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자발적 이동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현재 인구 이동은 거의 자발적 이동이고, 자, 강제적 이동은 주로 과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과거에는 자기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강제로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죠. 계급에 따라서. 자, 머무는 기간, 일시적인 이동은 대표적으로 여행, 영구적 이동이 대표적인 이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동 목적은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이렇게 되는데, 자, 경제적은 당연히 일자리예요. 일자리. 자, 일자리 찾아서 떠나는 것들이 바로 경제적 이동이고, 정치적 이동은 대표적인 예시가 난민이 있겠죠.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쟁이 오면 다른 나라로 대피하는 걸 보고 대표적으로 정치적 이동이라고 부른다. 자, 종교적 이동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영국인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했죠. 그때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동을 한 거죠. 청교도 때.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를 들어서 우리 유형을 또 설명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재에는 여기 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로 돼 있는 부분에 적절하게 필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기하실 때는 잠깐 정지해놓고 보시고 필기하시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 국제이동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이동은 과거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과거에는 신항로 개척 이후에 우리 신항로 배웠죠. 2학년 때 세계사 할 때. 유럽인의 아메리카, 호주로의 이동. 이게 이제 신대륙이잖아요. 맞죠? 거의 다 무슨적 이동으로 볼 수 있겠죠? 다 경제적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식민지를 건설해서 거기서 이제 물건을 많이 떼오려고 그렇게 갔던 거였죠. 그다음 두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기도 한데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입니다.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어디로 이동을 했죠? 아메리카로 이동을 했었죠. 흑인 노예예요, 노예. 정확히 말하면 노예이기 때문에 강제적 이동으로 보는 걸로 대표적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이 강제로 유럽인의 식민지였던 아메리카로 끌려간 사건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영국 청교도들의 무슨 이동? 종교적 이동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고 종교적 이동. 중국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 하면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이런 나라가 되겠죠. 싱가포르로 중국인들이 이동하는 건데 이런 것도 전부 다 무슨적 이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제적 이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를 한번 볼게요. 자, 오늘날은 주로 경제적 이동이 많습니다. 자, 오늘날은 거의 대부분 뭐다? 경제적 이동이 많다. 주로 경제적 이동이 주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경제적 이동인데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 개발도상국이라면 대표적인 나라 대륙이 아시아랑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뭐 남아메리카도 있고요. 선진국이라 하면 뭐 북아메리카나 뭐 유럽, 뭐 또 호주 같은 오세아니아도 있겠죠. 자, 이런 대표적인 대륙이 어디서 어디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지를 잘 봐두셔야 되고요. 자, 정치적 이동은 민족 탄압, 내전, 분쟁 같은 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가자지구 아니면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었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어디라면 이제 주로 인구가 들어오는 나라는 선진국, 인구가 빠져나가는 나라는 개발도상국이겠죠. 그래서 인구가 유입되는 나라는 선진국. 그럼 이 선진국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좋은 점. 우리 선진국은 노동력이 부족한 저출산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저출산 국가의 부족한 노동력을 이런 개발도상국의 사람들로 채우고 있고, 두 번째,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많아서 주택이 부족하고 문화적 갈등이 심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이 개발도상국이 대표적이죠. 개발도상국에 이제 유출되는 국가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선진국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달러를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하지만 자기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이나 유능한 인재가 해외로 나가면 자기 나라 개발도상국 안에는 그 인재가 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고급 인력이 유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에 따라서 노령화도 발생하고 있다. 청년 인구가 많이 이동을 하니까 이 개발도상국에 남는 거는 노령 인구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구 유입국과 인구 유출국의 차이점을 잘 봐두셔야 되고요. 자, 뒤쪽에 지도를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는 여러분 지도도 잘 봐두셔야 돼요. 교재에도 있는 지도입니다. 교과서에도 있고 문제 풀 때도 많이 나오겠죠.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계통으로 갈수록 인구가 들어오는 나라들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계통으로 갈수록 인구가 빠져나가는 나라들이에요. 우리 인구가 들어오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 같은 국가들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맞죠? 이런 선진국들 위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많은 나라들을 보면
여기 있는 아프리카의 국가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국가들, 그 다음에 여기 중국 같은 나라들도 인구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 자체가 인구가 이동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초록색은 경제적 이동. 그래서 중국에서 여러 지역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서남아시아, 여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석유를 많이 생산하죠. 그러니까 여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게 보이고, 또 아프리카에 보면 조그마한 빨간색 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프리카에 워낙 전쟁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대피하고 있는 난민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시로 우리가 또 잘 볼 수 있었네요. 잘 확인하시고 어디가 인구가 빠져나가고 어디가 인구가 들어오는 지역인가를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필리핀 노동자들의 국제 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은 국내의 낮은 임금, 그다음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총 인구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일본 등지에서 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 부순적 이동이네요. 경제적 이동이죠. 인구가 유입되는 거야, 유출되는 거야? 인구가 유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벌고 자기 나라 가족들한테 돈을 송금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외화벌이죠. 외화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난민의 국제이동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남수단은 오랜 내전 끝에 2011년 수단에서 독립하였다. 그러나 2013년 12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으로 남수단에서는 현재까지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자, 이거는 무슨적 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정치적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이유와 그 다음에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고, 개발도상국은 주로 유출, 선진국은 주로 유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인구의 국내 이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국가들이 자기 나라 안에서는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개발도상국은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1960년대와 비슷해요. 각 지역의 주요 도시로 많이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인구가 몰리고 있는 현상인 아주 중요한 이촌향도 현상이 활발하다. 무슨 집중? 도시 집중. 그래서 주로 이런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에 수도에서 주로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나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나 이런 나라들이 인구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도시들이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개발도상국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선진국은 선진국 이미 개발이 끝났어, 맞지? 그래서 도시의 인구가 오히려 삶의 질을 찾아서 도시 주변이나 촌락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이걸 보고 도시가 역성장한다라고 해서 역도시화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서울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간다 이 말입니다. 서울은 사람이 살기 힘들어. 환경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을 떠나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역도시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미국의 지도가 있는데요. 미국은 역사적으로 미국 동부가 굉장히 유명한 공업단지예요. 그래서 미국 동부 중심으로 인구가 성장을 했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사람이 살기 환경이 안 좋아. 그래서 요 남쪽에 있는 요런 지역, 여기 따뜻한 요 지역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썬벨트라고 불러요. 요쪽 지역에 인구가 요즘 들어서 많이 몰리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 인구가 많이 몰리는 이유는 사람이 살기 좋고 쾌적하고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거는 선진국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세계 인구의 이동에 대해서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는 국제적으로 또 국내에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 이동과 국내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제 이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제강점기. 우리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였죠. 자, 이때는 우리가 중국의 만주 지역과 그 다음 연해주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고 돼 있죠. 만주 지역과 연해주로 많이 이동한 이유가 독립운동이죠. 또는 이제 일제를 피해서 좀 대피를 한 게 되겠습니다. 저 광복 이후에는 우리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왔죠. 그래서 해외 동포가 많이 귀국을 했고, 자, 1960년대가 중요해요. 60년대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이나 독일 등지로 많이 이동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미국에는 LA 타운도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독일은 우리가 그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독일의 광부나 아니면 여성들은 간호사로 가서 막 시신을 닦는 그런 간호사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화를 많이 벌어왔고요. 70년대가 되면 서남아시아의 또 북부아프리카 지역에 건설 활동을 많이 하러 갔어요. 건설이나 아니면 석유 이런 관련돼서 일자리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원해서 많이 갔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가 되면 해외 유학이나 해외 취업,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위해서 이민을 많이 갖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취업, 결혼 등을 위해서 우리나라로 뭐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들어오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취업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그 다음에 결혼 이주자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동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60년대, 70년대가 주로 출제가 되니까 이거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이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안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내 이동은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 북부지방에 일제가 설치한 그 공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광공업이 발달한 함경도 지방, 한반도 북부지방에 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 6.25 전쟁 때는 피난이죠. 그래서 남부지방으로 우리가 거의 다 사람들이 피난을 많이 갔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60년대가 중요해요. 일자리를 찾아서 촌락에서 대도시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우리가 이때를 보고 무슨 향도라고 부른다? 이촌향도라고 부르는 게 되는 겁니다. 자, 1970년대 이후가 되면 도시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여기 무슨 도시화? 역도시화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렇게 이동을 했었고 왜 앞에 거는 국제 이동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국내 이동에서 이제 지도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순서대로 고르시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일제강점기 때 보시면 한반도 북부지방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죠. 함경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자, 심지어는 여기 보면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움직이는 것도 보일 겁니다. 자, 광복 이후에는 이주자들이 많이 건너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울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 광복,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6.25 때는 부산으로 남부지방으로 가는 게 보이고 피난을 가고 있는 게 보이죠. 60년대 이후에는 서울 주변의 수도권, 대도시, 부산 지역으로 무슨 향도가 보이고 있다? 이촌향도가 보이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1990년도 보시면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서울에서 이렇게 지도가 이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인구가. 그래서 서울에 살고 있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이 바로 역도시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국내, 국제 이동을 시기별로 알아봤고 그 시기별로 출제되는 지도도 알아봤으니까 이 지도에 맞게 잘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는 123쪽까지 풀어서 점검해 주시면 되겠고 이 파트가 이번 주 주간 테스트 범위니까 잘 공부해서 지도 문제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3단원에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